자, 저희들이 그 엑셀에서 구글 시트에서 GPT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성하는 그런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한 30% 이상의 직장인들이 음, 지금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다. GPT 모델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이 너무 강력해요. 강력해요. 그래서 각자의 업무 가운데 대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부 학생 여러분들은 한번 꼭 이것을 좀 숙지를 하시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생산성이 100배가 높대요. 그죠? 그리고 챗 GPT가 일자리 잠식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엑셀에서 제가 이제 AP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잘 활용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러한 뭐 보고서 자료조사, 뭐 사업 기획 아이디어, 글쓰기 번역 교정, 그다음에 엑셀 업무, 프로그래밍들이 이러한 업무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100%.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실습, 이전에 영상 실습에서 보시면 그냥 클릭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이거는 뭐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 개발을 그냥 단숨에 해버립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초안을 만드는데 초안 한 70% 또는 한 80%의 완성도를 보이는 어, 초안을 만드는데 초안 딱 2시간밖에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뭐 틀 만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틀 만들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고요. 초안을 만드는데 이거 하는데 뭐 맥시멈 2시간입니다. 2시간. 예. 교육과정 개발 하나의 전공. 이거 제가 하루에 초안을 만들려고 하면 10개 전공이든 100개 전공이든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은 약하지만 초안이에요, 초안.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초안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고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자문도 받고 뭐 수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초안 7, 80%에 해당하는 양을 그냥 1시간이면 다 끝내고 이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뭐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냥 거기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7, 80%의 노동력, 기존에는 7, 80%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던 필요한 노동력이, 그죠?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사람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런 걸 써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활용할 만한 수준의 양질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GPT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이것을 엑셀을 가지고 본인의 분야에서 보고서 작성하던 것들, 이 상시적인 보고서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상시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맨날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배우시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적용할 분야가 있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사용하게 돼요. 결국에는 자동차 얘기했죠. 컴퓨터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얘기했고요. 빅데이터 얘기했고 인공지능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사용할 건데 일찍 사용하면은 남들보다 어,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교육을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기술들을 가르치는 게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저 어디서 뭐 음, 그래서 매뉴얼도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일단 저부터 그죠? 제가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부터 몸소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강의 영상으로 녹화해서 우리 학우분들이 조금 자극을 받고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꼭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사용해서 아마 엄청난 일을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신경을 써서 하는 겁니다. 어, 계속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GPT-4 시트라는 이런 이제 익스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장 프로그램, 구글 시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 결국은 뭐죠? 어, 엑셀 시트에서 GPT 그 API를 호출해서 엑셀과 연동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 기본 예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면 그냥 엑셀 함수처럼 이렇게 되어서 GPT하고 이렇게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가 되는 셀을 넣으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GPT 이 명령을 그냥 하나의 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줘서 그죠?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여기 이 자체가 이제 프롬프트죠. 그래서 태그라인을 작성하는 업무고 주제는 아이들 도시락 배달 식당을 하는 거고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용할 거고 톤은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길이는 10단어로 해달라 이렇게 예, 했더니 이제 요런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컴마 하고 1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으로 좀 해달라. 1에 가까울수록 창의적인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걸 했었고요. 리스트, 그죠? 어, 그래서 얘는 GPT 리스트인데, 얘는 GPT 함수는 하나의 셀에다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GPT 리스트는 이 프롬프트의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GPT fill이죠. 자, GPT fill은 자, 전체 이름이 이거였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이름만 도출해내는 그죠? 음, 예제에서 그죠? 예제에서 이제 이 값을 넣었을 때 그죠? 이름만 추출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그 기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이 뭐라고요? 학습 데이터다. GPT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학습을 시켜주고 실제 요거는 입력 데이터를 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시켜주는 거죠. 추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퓨샷이라고 써요. 퓨샷. 그죠? 퓨샷 러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제 몇 개만 보여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카피라이팅도 했어요. 그죠? 카피라이팅. GPT 리스트라는, 어떤 우리가 API를 이용해서, 그죠? 카피라이팅을 여러 개를 우리가 뽑아내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뭐죠? 브레인스토밍이죠? 예,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기존에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PBL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GPT가 나옴으로써 이 GPT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주고 사람들은 여기다가 보팅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중에 뭐가 좋으냐 해가지고 보팅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디스커션, 토론하고 보팅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정 과정을 거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역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영역이다. 과거에는 이것조차도 그죠? 뭐 비판 금지, 가능한 많이 뭐 그죠? 거꾸로 생각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GPT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표 형식, 똑같은 거죠. GPT 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였고요. 음, 뭐 다양한 테이블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요약하는 거, 이번에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이 서머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머라이즈. 그래서 여러 셀의 텍스트를 그죠? 하나의 결과로 이제 요약해주는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GPT 서머라이즈 하고 B17에서 27 그죠? 여기서 요까지를 그죠? 하고 C17 글머리 기호의 방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잠시만요. 오류가 나네요.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영어로 되죠. 영어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잉글리시를 KO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에 대해서 네 개 값으로 요약을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한국어로 요약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요약의 범위를 여러 셀의 범위를 정해주고 형식을 글머리 기호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달라. 기준으로 글머리 기호죠. 또는 우리가 형식을 제목과 설명 이런 식으로 형식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하면 있는 하나의 셀에 있는 긴 글을 요약해주는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하나의 셀에 있는 긴 글을 요약해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여기서 그냥 GPT 서머라이즈하고 그 글을 가지고 있는 셀만 지적해주면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볼게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GPT 서머라이즈 하고 여기에 그렇죠?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고 여기다가 그죠?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고 이거를 그죠? 잉글리시 EN에서 헤이오로 이렇게 변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고요. 이거를 중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EN AO 중첩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글에 제목을 좀 쳐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그 제목 도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단어의 숫자를 좀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글을 요약해는 결국은 제목은 뭐죠? 글의 요약이죠. 최종 요약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면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제목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PT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요 영역을 정해 주시고 그죠? B26 그다음에 조건 입력 값을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GPT 서머라이즈 하고 여기에 영역을 그죠? 이렇게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요약해 달라라고 하면 자, 이렇게 트위치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트위치는 미국의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10단어 이하로 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보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걸 제목을 이제 한국스럽게 하려면 4,500만의 시청자를 보유한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렇게 좀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GPT 에딧입니다. GPT 에딧. 그래서 문법과 스펠링을 고쳐주는 겁니다. 문법과 스펠링.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for some reason those number aren't adding up 이렇게 사실은 이건 전혀 영어 문법과 스펠링이 맞지 않는 이 교정할 텍스트가 됩니다. 근데 요 GPT edit이라고 해서 이거에 글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글을 정확하게 수정해 주는 거죠. 자, GPT의 에딧, 에딧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함수를 보시면 GPT edit 하면은 여기에도 조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클릭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할까요? 테크니컬 라이팅 수준으로 기술 문서, 기술 글쓰기 해가지고 GPT죠. 이건 처음 테스트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에딧에 이거 이 내용을 테크니컬 라이팅 방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글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문법 스펠링 체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범위를 지정해서 어, 톤을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네요. 그죠? 예,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음, 이 텍스트에서 GPT 에딧을 이용해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문장을 추가해달라. 이 글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을 수정해달라. 그 다음에 격식 있는 톤으로 해달라. 이렇게 그죠? 음,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GPT 에딧하고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 달라, 추가해 달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에서인지 그 숫자는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수정도 됐어요, 그죠? 문법을 수정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숫자는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세 개, 다음 세 개 문장, 세 개 문장을 추가해 달라. 그죠? 예, 그랬으니 하나, 둘, 세 개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문법을 수정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에 추가 명령까지 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GPT 트랜슬레이트, GPT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GPT 트랜슬레이트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잉글리시로 우리가 바꿔달라. 물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다음에 우리가 GPT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구글의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써서 이렇게 저는 코리안을 잉글리시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예, 예, 좀 다릅니다. 아무튼 GPT의 번역 기능을 쓰셔도 되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죠? 뭐 한국어로 섞어볼게요. 러시아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값을 이 값을 우리가 절대값으로 해야지 이제 이 셀이 안 움직이거든요. 이거 하나의 값을 절대값으로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쭉 내려볼게요. 음.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 뭐 말레이시, 인도 이런 식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죠?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다. 그죠? GPT를 이용해서 GPT 트랜슬레이트라는 이 GPT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류를 해줍니다. 데이터를 분류를 해줘요. 클래시파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클래시파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 클래시파이 해놓고 타겟이 있죠. 이 문장을 다음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GPT 언더바 클래시파이 하고 이 분류하고자 하는 문장을 여기 셀로 선택해주고 카테고리를 두 번째로 넣어주면은 이 문장을 이 분류 중에 하나로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봐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GPT 언더바 클래시파이 하고 자, 이 문장을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달라. 미친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바나나 해볼까요? 바나나 하니까는 결과가 과일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분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문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의 답변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일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언어를 기반으로. 자, 근데 과거에는 그걸 누군가가 다 듣고 읽고 그걸 판단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인공지능한테 일단 분류를 시켜놓고 사람이 검증을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것 하나하나 자기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간이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걸 판단을 하고 그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이건 뭐 분류 자체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예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 개의 값을 분류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예제인데요. 자, 우리가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이 데이터를 요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바나나인 경우는 우리가 과일이죠. 시금치면 야채죠. 딸기면 과일이죠. 그죠? 고기는 여기 없으니까 기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분류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죠? 음. 근데 인공지능이 이게 되느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PT classify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거죠. 이거고, 그죠? 이거고, 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죠? 요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이 다 항상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셀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절대 기준을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면은 얘는 바나나는 과일이다. 자, 그 다음에 시금치는 야채고, 그 다음에 딸기는 과일이고, 그죠? 자, 고기는 기타가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여러 개 값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우리가 GPT 태그라는 어, 메소드가 있습니다. GPT 태그. 얘는 뭔가 하면 이 대상 텍스트에 대해서 태그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자신의 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영상이라든가 이 광고를 더 많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태그를 좀 달아줘야 됩니다. 태그를. 그때 어떤 태그를 달아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GPT한테 이렇게 태그를 달아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일단 GPT 태그라인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대상 설명에 대해서 이 태그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리느냐. 그죠? 그래서 음식 맞죠? 긍정이죠. 그죠? 음료죠. 여기 부정적인 거 없죠, 그죠? 볼까요? 기계. 음, 그죠? 기계나 이 태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하려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수영복이 있고요. 수영복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음료의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태그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좀 창의적으로 이런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그러면 여기 태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글에 대해서는 수영복 태그, 하이 웨이스트라는 태그, 가슴골 커버, 허리 낮게, 뭐 블랙 컬러, 고급스러움, 모던함 이런 단어를 태그를 걸어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음, 네, 이렇게 프롬프트로 태그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제입니다.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정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소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입력 포맷이 연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표준 날짜로 바꿔달라라고 하면은 GPT 포맷으로 자 컨버 형식을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 이렇게 표준 날짜 서식으로 형식으로 바꿔달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이게 전 세계 표준 안시 그 ISO 표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도가 제일 뒤로 가고 그죠? 월, 일, 연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자 여기 3090-1111을 이거를 GPT 포맷 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전화번호를 그죠? 국제 전화번호 형식으로 바꿔달라. 음, 그죠? 그다음에 주소체계도 자, 표준으로 여기 인천 동구 뭐 약어로 이제 인천에서 광역시 동구 송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GPT GPT 포맷을 이 주소를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겠다. 그죠? 그다음에 금액도 1,300만 원인데 이 1,300만 원을 이렇게 우리는 뭐 1,30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쓸 텐데요. 이것을 표준 형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PT 포맷. 자, 1,300만 원인데 이것을 표준 형식으로 1,300 볼까요? 되나요? 10회, 1,000만, 10만, 100만, 10만. 이건 좀 안 되네요. 그죠? 1,300만 원인데. 네. 1천. 1억 3천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해볼까요?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100만 원, 1,000만, 1,300만 원이잖아요? 이건 되네요. 그죠? 20배,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네요. 표준 형식. 근데 이 커마가 안 찍히네요. 그죠? 아무튼 1,300만 원이든 1,300 이렇게 하든 서로 다른 형식의 입력값에 대해서 표준 형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형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트도 보시면 이 입력값에 대해서 어, 타이틀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그죠? 명사의 경우에 전치사라든가 뭐 정관사, 부정관사 빼고 이 그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타이틀 케이스, 케바 케이스라는 것은 그냥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어퍼 케이스는 뭐예요? 다 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왜 다르게 나오지 이게? 네. 자, 이것을 자 타이틀 케이스로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도 GPT 그죠? 포맷 하고 요거를 페밥 케이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문자면서 그죠? 이렇게 되고 GPT 포맷 얘는 케이스 대문자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포맷을 바꿀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 근데 얘는 이메일을 추출한 GPT extract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텍스트에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게 뭐냐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 놓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GPT extract 해가지고 자, 여기 텍스트에서 이메일을 가져오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GPT extract 추출하는데 자, 여기에서 국가명을 가져오고 싶다. 국가. 했더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만 갖고 왔죠. 그죠? 국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extract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GPT fee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메일이 있고 정제된 이메일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입력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출이죠. 훈련시켜서 그래서 얘기해줬고 GPT field 좀 전에 이거는 이전에 배웠습니다. 배웠고 이거를 자 이메일 정보와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입력값을 넣으면 자
자, 이렇게 다 채워주죠, 그죠? 네, 옆에 있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잘못된 이메일, 커마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다양한 기존에 뭐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제한 이름만 딱 꺼집어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도출해내고 훈련 셋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름이 왔을 때 이름만 도출해 달라. 그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GPT 이제 여기 보면 GPT 그 extract 여기 GPT 언더바 extract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 이렇게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에 이 이름을 바꿔달라. 어, 표준화된 형식의 이름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제임스 본드, 그레고리 하우스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그죠? 깔끔하게 정리해주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값을 매핑해 주는 겁니다. 값을 매핑해 줘요. 자,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이 여기하고 어느 값하고 매핑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하고 매핑되는 거면 이거죠. 그죠? 이거죠. 음. 그래서 얘는 얘하고 매핑이 돼야 되고 얘는 얘하고 매핑이 돼야 되고 색깔별로 이렇게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얘는 여기랑 매핑이 되고 그죠? 여기는 회사 이름에 대한 전체 이름이고 이거는 약어죠. 그러면 이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GPT 언더바 맵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죠? 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로 매핑을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알아서 다 매핑을 다 해주죠. 그죠? 색깔에 맞춰서. 예,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그죠?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음.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 것인가? 이런 기능이 이제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아마 별의별 일을 다 하실 겁니다. 네. 대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는 코드를 생성해 준다. 네,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죠?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GPT에다가 코딩을 해달라. 근데 어떤 업무를 자, 들어온 입력값이 숫자 n에 대해서 얘가 홀수인지 또는 짝수인지를 알려주는 코드를 작성해달라. 어떤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언어는 C로 해달라. C 언어로 해달라. 이게 C 언어거든요. 이건 자바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코드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R R 코드로 이제 또 해주네요. 그죠?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열이 정렬되어 있는지, 그죠? 요거 좀, 배열이 정렬되어 있는지. 해가지고, GPT 코드에, 자, 이 업무를 요 언어로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입력값이 배열이 돼야 될 거고요. 이 배열의 값이 그죠? 정렬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결과값이 정렬되어 있으면 true, 정렬이 안 돼 있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개발자들한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 업무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교육과정 개발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자,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는 능력 단위를 직무를 도출해내고, 능력 단위,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써야 돼요. 이 쓸 게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커머스 전공의 능력 단위 3개. 그리고 이런 이제 이게 제가 프롬포트죠. 그죠? 예. 그다음 전공 개설 배경. 이거 아주 그냥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자주 해야 돼요. 이게 써야 되는데 전공 개설 목적 다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서 쓴다는 게 참 이게 참 그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개설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취업 및 창업처 뭐 이런 것들 또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다 검색이에요. 제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다 끄집어내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다 검색해서 찾아와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작성해야 할 주제를 이렇게 명령어로 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예,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GP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쭉쭉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인천시의 정책이나 동향, 어? 그다음에 직업군 주요 내용, 그죠? 인재 양성 유형 한 가지 주요 담당 업무와 뭐 직무 뭐 이런 것들 좀 애매해요. 이거 찾으려면 참 이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제가 해야 할 질문들 작성해야 할 파트에 대한 어 질문을 쭉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GPT 테이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GPT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냥 다 쭉쭉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커머스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어, 기술 개발 직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 개발은 전공과 상관없이 동일한 템플릿이 있어요. 학교마다.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지루한 작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 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커머스 전공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심리학 전공, 상담 심리학 전공. 이게 딱 해버리면 상담 심리학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죠? 지금 쭉쭉쭉 생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 전공의 능력 단위 3개만 일단은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상담 이론의 이해, 상담 기술 습득, 상담 실습. 요게 이제 능력 단위네요. 그 다음에 전공 개설 배경은 배경까지 나옵니다. 그죠? 네, 배경과 주요 내용.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설명까지 좀 보면은 컬럼이 하나 더 생길 것 같거든요. 봅시다. 주요 내용 나오죠, 그죠?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중요하고 있다 이게 쓰는 거거든요. 필요성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가 있다, 그죠? 배경이네요, 진짜. 그다음 전공 개설 목적이 뭐냐? 어,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담 심리학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어, 교육과정 주요 내용, 이론적 배경, 상담 기술, 윤리와 법적 쟁점, 그죠? 뭐 이런 건데, 예, 상담 심리학 하면 이런 쪽으로 가나 봐요. 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과 동향. 인천시에 지금 정책과 동향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 상담 심리사, 임상 심리사, 교육 심리학자 뭐 이런 직업군도 나오고요. 인재 양성 유형은 상담 심리학 전문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저는 상담 심리학 교육과정 개발하는 분한테는 제가 그죠? 한 번에 혼자 이거 고민해서 쓰려고 해보세요. 이거 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 걸리죠? 하루는 그냥 걸립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보면 이거 놓고 그냥 바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여기 사회복지학 있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공의 능력 단위는 뭘까? 그러면 저는 어, 앉아서 전공 제가 전공이 아무 그 없잖아요, 그죠? 제 전공은 저 인공지능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돼요, 그죠? 그럼 저는 우리 학교 전체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능력 단위, 뭐 능력 단위 요소, 배경, 직업군 뭐 이런 것들을 쫙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어,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하니까 과거에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과거에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되셨나요? 오늘 좀 어,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빨리 배워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죠? 이것을 그냥 뭐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생산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죠? 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생산성을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1000배, 만 배를 그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면 그러면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사람들의 업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이 대체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무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생산적인 일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을까? 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토론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학우님들 한 명 한 명을 일당 100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당 100.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 만. 네,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이 이거 사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거 일주일 몇 시간만 하면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본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한 명 한 명당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음. 자, 영상 오늘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